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학기 강의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택 수업은 동영상과 실시간 화상 강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과제물 활용 수업을 병행한다고 하고요. 이 대면 수업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규모 강의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각 대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수연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26대 한국예총 부산시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3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떠세요? 주변에서 축하 인사들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부산에 총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어 가지고 제가 공연도 하면서 재미있게 취임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인사장으로 대신해서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요. 한 분 한 분 또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임식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은요 오늘 이렇게 티브로드에 또 함께 하신 만큼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좀 대신을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예술문화 단체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더 책임감과 또 어떤 부담감이 막중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취임하셨을 때 주변 분들이 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지금은 전국에도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여성들 진출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술 쪽에는 더더욱이 여성들이 이제 장을 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제가 미술협회는 70년 역사를 두고 처음으로 여성으로 이사장을 연임까지 해서 29대 30대까지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모든 사회 분야가 예술뿐만 아니고 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 여성들도 잘하는 장점이 많은 그런 분야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찾아서 봉사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성과 남성 이런 성을 떠나서 우리 문화예술 단체를 대표하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회장님이나 이사장님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제가 지금은 이해총 회장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만 오수연 회장님은 제가 미술협회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또 몇 번 인연이 만났죠. 닿아서 네. 낯설지가 않고 지금 예. 굉장히 네, 친근한데 저도 이 자리가 네. 굉장히 편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까지 미술협회 이사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고 여성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협회가 결성된 후에 또 최초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또 근무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만큼 미술협회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셨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제 미술협회가 아니라 전체 예총의 이제 회장을 맡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수연 회장님께서도 서예와 한국화를 하고 계시는 예술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예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과하고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네. 있죠. 서예를 잘해서 필력이 있으면 한국 하나 서양 하나 수채화는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그 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셨던 돌아가신 고 이두식 위원장님 같은 분은 자기가 꼭 서예를 학원에서 배우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먹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먹물 색깔도 까만색이지만 뭐 100가지가 넘는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 작품에는 꼭 까만색을 포인트를 줘서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농도에 따라서 네. 이제 까만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 다양한 까만색.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예. 기회가 되면 회장님의 어떤 서예와 한국화 한번 예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26대 부산 예총 회장으로 취임하신 만큼 본격적으로 부산 예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예총 어떠한 단체인가요? 부산 예총은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애, 영화, 음악, 차문화, 꽃 예술의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 단체입니다. 네. 예. 부산 예총은 이제 역사가 한 58년 됩니다. 예, 예술 문화를 개선과 발전에 앞장서 왔고요. 또한 우리 23개국의 26개 해외 자매 도시 도시하고도 우리 예술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예술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 부산 예총인데 한 12개 단체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럼 12개 단체에 우리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예술인은 한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한 7천 명이 지금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예술을 전공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그냥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예술인들도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한 7천여 명 예. 정도 되시고 예. 등록하지 않은 않은 분들도 회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의 예술인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12개 단체입니다. 뭐 건축, 국악을 비롯해서 연애, 영화, 음악, 차문화, 꽃 예술까지 네. 다양한 분야인데 이러한 여러 분야 가운데서 가장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모두가 뭐 활발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어떠한 단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미술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2,300명쯤 되고 문인이 한 1,600명쯤 네. 되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활동하는 이제 뭐 개인전을 열거나 단체전을 열거나 하는 게 범위가 넓고 문인협회에도 행사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공연한다는 게 굉장히 순수 예술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네. 이제 많은 화합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단체로 이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그래도 활동이 좀 저조하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12개의 단체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은 곳이 뭐 미술하고 미술과 문인 쪽이기 네. 때문에 그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 23개국, 26개 해외 도시와도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또 참가를 하시죠. 네. 문화재단에서도 외국에 이제 국제 교류전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있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또 조그마한 그룹 단체에서도 국제전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술 전시회 같은 것이 조금 낯설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가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외에서도 초청을 해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산 예총 하면은 또 이 남구에 위치한 예술회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부산 시민회관, 부산 문화회관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산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부산 예술회관은 역사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지금 현재 교통방송 옆에 네.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술회관이라면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분이 문화회관으로 아. 모시고 가는 분들도 있어서 네. 거기서 다시 예술회관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회관이 앞으로 우리 예술인들이 놀이마당도 되지만 시민들이 놀이마당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관이라도 조금 좀 특이하게 예술인들이 노는 장소라고 네. 그래피티를 조금 이용해서 표현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저희들이 예술회관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네.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부경대학교 정문에서 이제 용호동 방향으로 가다 예, 예. 보면 중간에 예. 부산예술회관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현재 예술회관 내에는 뭐 어떠한 시설들과 어떠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거죠? 예, 12개 단체가 입주돼 아, 있으면서 행정을 보고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셔서 시민들이 혹시나 공연이나 전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 저희들 예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도 대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예술회관을 대관 받아서 예. 이용을 할 수가 예, 있군요. 예, 예. 그랬군요. 예. 앞서 이제 그래피티 아트로의 이제 좀 변화를 주겠다 예, 예. 하셨는데 예술회관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지 기대가 되고요. 멋지게 할 겁니다. 예,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에 뭐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여파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1월에서 4월, 5월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어떤 성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든 공연이나 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지역 예술인들의 경우에 그 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많은 지역 예술인들 만나보시잖아요. 가장 많은 말씀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나요? 저희들은 예술인들이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놨지만 네. 예술인들은 소득 신고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낸 사람들이라야만이 네.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금인이 되면 이제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술인들은 순수하게 정말 공연이나 전시나 어떤 행사를 함으로 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네. 강연도 없어지고 평생 교육도 없어지고 또 방과 후 수입도 없어지고 모든 분야가 전멸이 돼서 네. 예술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한 말로는 이슬만 먹고 눈물만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게 없어짐으로 해서 작가들이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이제 꿈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주저하면서 못해서 알바를 뛰는 그런 거를 네. 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강의비로 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비 걱정해서 알바로 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참 안타깝죠. 어떻게 자존심 때문에 또 선후배들한테만 이야기를 하지 네. 그걸 어디에 가서 애고펴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네. 회장님으로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예술인들께서 본인의 어떤 능력과 또 꿈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최대한 지원 같은 걸 아끼지 말고 네.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가 빨리 좀 끝이 나서 지역 예술인들이 본인의 끼와 열정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만큼 좀 아낌없는 지원도 예. 잇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공연, 뭐 음악회도 그렇고요. 예, 전시회도 그렇고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공연들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도 학교도 온라인 개강을 딱 하고 나니까 70% 하위 계층은 네. 정말 컴퓨터가 없어서 네. 수업을 못 듣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 공연 이렇게 여는 것도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하게 되면 장비와 어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만이 네. 이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연을 저희들이 기록물을 남겼다가 그걸 온라인으로 퍼나르는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꿈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장비라던가 인력들이 예.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이 뭐 맞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예, 맞습니다.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또 문화예술, 우리 지역 콘텐츠를 보완한다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그 부산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공연도 보고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산에도 그 외국의 사례처럼 대형 예술 예술 창작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대형화가 됨으로 해서 모든 분야가 그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분야가 아니지만 배울 수 있고 공유함으로써 소통이 돼서 더 멋진 작업을 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외국에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역사적인 공간들을 박물관, 미술관, 창작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관광 산업으로 만들어서 네. 모든 게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산에도 좀 특별한 공간들이 있어서 대형화가 된다면 우리 부산의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절대 다른 지역에 뒤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소를 마련함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된 무궁한 아이디어로 바탕으로 우리 지역 콘텐츠를 분명히 찾아낼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선거에서 또 제1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셨던 거죠. 네. 사실 그러한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술인들 간의 서로의 어떤 교류나 피드백, 그래서 더 나은 발전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부산 예총이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예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된다면 부산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각 협회들끼리도 이제 소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행사를 하겠다면 요즘은 다 협조를 안 해줄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유관기관이나 관계기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좀 더 적극적인 저희 현장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도와주시면 아마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서서 이제 어떤 대형 창작 공간의 어떤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부분이다. 또 이제 회장으로서의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숙제 1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공약 사항들을 좀 내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는 연습 공간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부산의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창작 예술 공간을 만들면
많은 분들한테 연습장도 좀 제공을 하고 뭐 폐교도 좋습니다. 꼭 무슨 어떤 뭐 창고 같은 거 우리 네. 그 수영구에 있는 고려제강도 그런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멋지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봐서라도 이제 그 폐교나 대형 창작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그걸 이제 앞장서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보다는 폐교나 공공 건물을 좀 잘 활용하고 네.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산예술회관도 벌써 이제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공연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보수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그 부분도 우리 이제 예술인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창작 활동하려면 환경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 그렇죠.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 저희들도 뭐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광장에 야외 광장에도 급할 때는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건 전부 다 관계 기관들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단체장은 거의 지금 부산에서는 외지에서 많이 모시고 옵니다. 서울에서 네. 모시고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부산에 있는 작가들한테도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 또 장을 맡으신다면 맞습니다. 예. 훨씬 더 그 지역에 맞게끔 예. 예술인과의 교류도 편안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예총 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죠. 예. 4년 동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약사항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네. 하려고 해도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나 관계기관들이 저희들을 많이 이제 예술가들을 사랑해 주시고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야만이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부산에 저기 예술가들도 서울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그 작가들보다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조금 좀 찾아내서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제 임무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어떤 기획전이나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또 연습할 그런 곳이 없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셔서 열심히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오수연 예총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작가 오수연으로서도 어떤 개인전은 좀 계속 이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주말에 그래도 바빠도 주말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전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작가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많은 책도 보고 에스키스를 하면서 실패하는 것도 영감을 얻어서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전 열면 초대할 테니까. 꼭 초대해 꼭, 주십시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네. 부산 예총에서 해마다 10월에 이제 부산 예술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워낙에 뭐 역사가 오래됐는데 올해 어떻게 좀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올해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 예술제도 역사가 깊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뭐 예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해를 방문했을 때 상해 그 예총에 있는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해도 우리 부산하고 해자매 도시인데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연이든 전시든 그 한 번 할 때
한 200명, 300명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임팩트 있게 한 번씩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내심 속으로 이제 놀란 게 상해는 인구가 뭐 4천만 정도 이상이 되는 도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에서 200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부산에서 200명을 모아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기에는 사실 그런 장소도 없거니와 네. 그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이제 부산도 조금 더 알차고 멋지게 하려면 그래요. 주변에 이제 환경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준비가 돼야만이 예술가들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럼 좋다 상해에서 200명 하면 우리도 200명 해서 이런 멋진 전시장에서 네. 하자.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한 번쯤 그런 멋있는 그런 예술제를 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회장님께서 부산의 어떤 문화 환경의 새 전환점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과의 의견도 나누고 또 유관기관과의 또 협조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부산 예총의 앞으로를 좀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지금 시기는 이제 부산예총이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적 사회적 역할과 미래에 대한 예술의 확장성 또 예술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저는 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먼저 앞장을 서서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힘쓰면 아마 시민들이나 우리 여러 유관기관 단체에 계시는 사회 지도층 네.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부산 예술이 정말 죽지 않고 네. 살아서 멋진 우리 부산을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네. 분야 아니면 해외에 가서 정말 우리가 뭐 K-팝을 뭐 중요시 여기듯이 부산 예술이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네.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장님의 이런 밝은 미소 계속 네.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수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지역 예술인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어려움을 기회 삼아 지역의 컨텐츠를 강화시키고 온라인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지역 예술인들의 또 다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 삼아 많은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